사상 처음으로 9월에 개막해 9개 팀이 벌인 예측 불허의 접전.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겨울 스포츠로 당당히 자리 잡은 후 마침내 대장정에 막을 내렸다. 바둑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5개월간의 잊지 못할 여정.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주인공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들을 되돌아보자. 안녕하세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결산 스페셜 오늘 진행을 맡은 류승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바둑TV와 함께 이 시기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매년 성대한 폐막식으로 서로를 축하하고 또 격려해 왔는데요. 올해만큼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결산해볼 오늘 바둑리그를 누구보다 쉽고 또 재미있게 되짚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둑리그 해설위원 이희성 구단 그리고 박정상 구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아이고, 사실 자기소개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데, 저는 아기 둘 가진 아빠고요. 예, 프로기사 이성 구단이라고 합니다. 사실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후에 좀 잊고 살았어요. 이 KB리그를.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을 듣고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고, 이런 영광스러운 무대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도 쳐야 돼요. 박수라도 쳐야 돼요. 지금 너무 상막해요. 네. 저는 애기 둘 아빠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박정상 구단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가 없는 박정상 구단이고요. 일단 저도 좀 뭐랄까요, 바둑리그가 끝이 난 이후에 좀 이렇게 한켠이 좀 상막했어요. 굉장히 좀 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수들과 토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좀 설레이고 또 기쁘게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껏 허했던 그 마음, 저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아마 오늘을 통해서 좀 보상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나오셔서 벌써부터 좀 든든하고요. 좀 꿀잼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승희 캐스터만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희성 해설위원만 믿고 이거 있습니다. 왜 다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믿으면서 네네. 오늘 방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먼저 두 분과 함께 이번 시즌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막 라운드부터 이변이 연속된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상대적 약자가 강자를,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우승 후보를 꺾으며 1라운드부터 맹렬한 돌풍이 불어닥쳤고 정규리그 전반기 종료 결과 1위에 오른 팀은 신생 수려한 합천.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무려 7연패를 기록한 수려한 합천은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를 염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반면 2위에 랭크됐던 한국물가정보는 후반기 4연승을 기록하며 1위 굳히기에 돌입한다. 전기 정규리그 2위 정관장 황진단이 가장 먼저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돼 충격을 안겨줬고 15라운드부터는 무려 6개 팀이 매주 포스트 시즌을 향한 데스매치를 벌여야만 했다. 관심을 모은 또 하나의 화제는 셀트리온 신진서의 연승 행진. 단일 시즌 정규리그 16전 전승에 대기록에 도전한 신진서는 18라운드 마지막 대결 결과 전승 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다. 18라운드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던 화성시 코리아와 수려한 합천. 하지만 당연한 결과란 없었다. 물고 물리는 접전 끝에 마침내 결정된 정규리그 최종 순위.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은 홈앤쇼핑과 포스코케미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시작됐다. 5위 포스코케미칼이 2경기를 연승하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홈앤쇼핑은 퓨처스리그 우승으로 만족한 채 시즌을 마감했다. 셀트리온을 맞이한 포스코케미칼은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드높였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셀트리온은 거센 반격으로 맞섰다. 풀세트 접전을 펼친 2경기에서 승리한 후 1경기의 완패를 되갚아주듯 포스코 케미칼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셀트리온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정규리그 2위 킥스는 강한 상대와 접전을 펼친 셀트리온의 기세에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걸지 못한 채 스탠레더에서 탈락했고 마침내 셀트리온은 한국물가정보와의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다. 정규리그 전적은 셀트리온의 2승. 포스트 시즌의 폭발적 상승세는 더욱 위협적이었는데 챔피언 결정전에 이를 때까지 셀트리온 신진서의 개인 연승 행진 역시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만난 챔피언 결정전의 두 팀. 첫 경기는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물가정보가 선승을 쟁취했고 두 번째 경기는 셀트리온이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는데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최후의 승자를 가려내는 챔피언 결정전 최종국의 시간이 왔다. 안정기와 박하민이 각각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생애 첫 승리를 기록한 후 대미의 주인공은 양신이 맞붙은 주장전에서 탄생했다. 상대 전적 4승 18패의 신민준 주장이 결정적 우세를 끝까지 지켜내며 신진서 주장의 KB리그 23연승을 저지함과 동시에 팀을 왕좌에 올려놓은 것이다. 9개 팀이 2회에 걸쳐 달려온 5개월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창단 5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한국물가정보. 한종진 감독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차분하고 안정된 팀 컬러. 선수 전원의 고른 활약이 시너지를 발휘한 감동적인 마무리였다. 처음 시도된 유튜브 생중계와 해설진의 실명 승부 예측, 2시간 장고의 신설로 깊이를 더한 바둑 내용 등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는 한국 바둑리그 역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고 바둑팬과 프로 바둑을 한 걸음 더 가까이 해주는 디딤돌이 되었다. 두 분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을 좀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희성 해설위원 한 제가 먼저 줄평 할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 바둑 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바둑 리그가 겨울 스포츠로 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럼 박정상 구단은 어떠세요? 저는 어울리지 않게 좀 똥폼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전 똥폼을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이번에 그 성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이제 결산하는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 뭐 제가 뭐가 되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일단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뭔가 지금까지 좀 아픔이 많았던 선수들과 팀이 이번 시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껏 그런 어떤 온갖 풍파를 겪었던 선수들이 뭐 백홍석 선수도 그렇고 허영호 선수도 이번 시즌 이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했고요. 네. 물가정보팀도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몇 년간 좀 고전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화려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 지금까지 아주 온갖 풍파를 겪었던 선수와 팀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한 줄평 잘 들어봤고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네. 네. 지금까지의 바둑리그가 그만큼 거칠었어요. 뭐 저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는 총 9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각 팀마다 저마다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두 해설위원들에게 미리 사전 의뢰를 드렸습니다. 바로 시즌 초반에 느낀 이 9개 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희성 해설위원 벌써부터 웃고 계세요.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했던 것 같아서 이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재밌게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박정상 구단은 굉장히 재밌게 썼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좀 서로 견제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이 한국 물가 정보를 맹수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한국 물가 정보의 팀 컬러가 혹시 붉은색이기 때문일까요?
예, 저는 이제 사자를 선택했어요. 이제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 밀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정부가 우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별명을 지었고, 또 이제 사자는 또 무리지어 다녀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조직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가 정보를 보면 한종진 감독이 인성, 이 리더십, 사람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이제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면 그 팀 선수들도 개개인의 능력도 좋지만 한종진 감독의 지휘하에 단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회식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자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 자, 박정상 해설위원이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거든요.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저는 사실 사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까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좀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동물로 비유만 하겠습니다. 저는 물가정보팀은 호랑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처음 시즌이 시작할 때 물가정보팀과 킥스팀을 최강의 두 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과 호랑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생각이 안 나신 그냥 건가요? 강해서. 네, 용과 호랑이가 제일 강하잖아요. 강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킥스가 용, 네. 그리고 그 물가정보가 호랑이. 네,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까요, 이 박정상 해설위원의 답변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정관장 황진단을 유니콘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 의미가 너무 궁금한데 이성 해설위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궁금한데 유니콘 아니, 무슨 의미인가요? 별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냥 뭔가 그 정관장 황진단 팀 선수들이 좀 과거에 굉장히 화려한 영광을 안고 있는 그런 전설 속의 선수들, 전설 속의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설의 동물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성 해설위원, 이 신생팀들의 이번 시즌 성과를 좀 평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을 들 수 있겠어요. 가장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준우승을 한 셀트리온은 이제 역시 남녀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하고 최정 구단을 보유한 팀이라서 시즌 내내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녔던 팀이죠. 근데 이제 고비도 물론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결국에 포스트 시즌 가서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 그 강력한 1승의 히든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셀트리온의 저력이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이룩해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홈앤 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강팀으로 지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조직력, 그 명장 최규병 감독님 그 지휘 아래 굉장히 똘똘 뭉쳐서 선수들이 잘해줬고,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까지 가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또한 이제 그 가장 아쉬운 팀이라면 이 신생팀 팀으로서는 수련 합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이 전반기에서 이 1위를 하고서 포스트 시즌을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팀이 수련 합천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팀은 그 신생팀이기도 하고, 고근태 감독이 이제 바둑리그 최연소 감독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출발했었는데, 그 후반기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움을 보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이버오로. 신생팀이 정말 많았죠. 네. 이 사이버오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버로가 시즌 내내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짠하셨나요? 왜냐면 처음에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양곤 감독님이 이제 7년 만에 바둑리그 돌아왔거든요. 근데 팀이 4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살이 빠지고 얼굴에 이제 수심이 깊어지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 이후에 연패를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또 연패를 또 당했고, 나중에 이제 호흡기까지 나왔는데요.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호흡기 붙이고 간다는 기사가 그러니까요. 메인을 장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건 큰일 났다. 초반에 연패를 하는 바람에 대단히 처음에는 좀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난 선수가 3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개막식 때 1지명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난 선수가 딱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4연패를 하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4연승을 하면서 팀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복을 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후반기 때 전반기 초반에 했던 게 그대로 다시 또 나타나니까 또 다시 좀 당황스럽고 아쉽다. 네, 더 이상은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아쉽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약간 좀 롤러코스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9개 팀 중에 가장 이제 위에서 찍고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또 가장 이제 성적이 나쁜 팀으로 됐고요. 뭔가 실감이 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사실 오도에 큰 관계없이 이겨줄 선수들이 이겨주고 팀 전체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이 흐름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잘해가지고요. 뭐 플레이오프 사실 떨어진다고는 생각 못했고 그냥 그래도 1위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좀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무튼 네. 전반기 딱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전반기 때는 이래도 이기네? 저래도 이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했다면은 후반기 때는 5판을 둬서 3판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라운드, 통합 라운드에 그 물가정보와의 대결에서 이겼으면은 3등까지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진 게 또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가 10승 5패했거든요. 박영훈 선수의 이름에 비해서는 성적이 아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팀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팀 선수들 전체적으로는 다 자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버오로의 양건 감독 그리고 수려한 합천의 고근태 감독과 박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는 박영훈 선수의 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수려한 합천팀만큼 기쁨과 슬픔에 이 진폭이 컸던 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전반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기에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이 초보 감독으로서는 너무 큰 시련이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오나요? 네, 아마 나중에 다음 시즌이 됐건 혹은 그 다음 시즌이 됐건 이런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명장이 되고 또 강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또 사이버오로의 양건 감독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화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 믿기지 않는 성적을 초반에 기록하기는 했어요. 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건가요? 여기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따지는 무서운 자리였나요? 처음에 그 인터뷰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궁 감독이 나연 선수가 일지명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좀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근데 그 연패를 다정하는 와중에서도 연패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 번의 연패가 있었지만 또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한테 박수를 좀 보내고 싶어요. 네. 모두의 이 생생한 심경을 들으니까요. 더욱 이번 시즌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기존 팀들의 경우에 이 두 팀은 기존 전력을 전원 보유를 했고요. 나머지 이 세 팀은 거의 완전히 팀을 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존에 있던 팀들, 신생팀이 아닌 지금껏 좀 경험이 있는 그 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한 팀은 대만족, 두 팀은 약간 아쉽다. 그리고 두 팀은 많이 아쉽다. 네, 어느 팀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알 것 물가 같습니다. 정도는 당연히 대만족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킥스랑 포스코는 약간 아쉽다. 그리고 정관장,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쉽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해설위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좀 간단명료하고 좋아 보이죠? 저 혼자 왜 이렇게 숨이 찼던 것 같죠? 네, 심장 소리가 지금까지 박동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두 분의 활약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기존 팀 중에 가장 성공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신생팀 중에서 또 가장 성공한 팀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두 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빛낸 그들이 왔다. 5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친 영광의 주인공은 전무후무한 창단 첫해 준우승.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신생팀 돌풍의 핵 셀트리온. 창단 5년 만에 이룬 챔피언의 꿈. 압도적인 전력으로
새 왕조의 시작을 알린 우승팀 한국물가정보. 숨막히는 대결, 뜨거웠던 싸움을 끝낸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의 주역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물가정보팀부터 만나볼까요? 한종진 감독님,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물가정보 감독을 맡고 있는 한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민진 선수. 안녕하세요. 물가정보팀 주장을 맡고 있는 신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물가정보 이지명을 맡은 강동윤입니다. 네, 저희가 한국물가정보팀 선수들 만나봤는데 두 분 해설위원 좀 웃음을 참고 계신 것 같기도 뭐 하고. 언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평소랑 좀 다른 말투로 뭔가 약간 컨셉인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되게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준우승을 차지한 셀트리온 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대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셀트리온의 감독을 맡은 백대현입니다. 최정 선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의 홍일점을 맡고 있는 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자, 다음으로 신진서 선수. 안녕하세요. 이번 챔피언 결정전 한국에서 신민준 선수한테 패배해서 아팠던 신민준 선수입니다. 아니, 자기소개는 압승이에요. 셀트리온의 압승. 셀트리온 승입니다. 네. 센스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준 이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이 핵심 인물들과 함께 더 많은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들을 좀 만나보지 못하는 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운 만큼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종진 감독님 우승을 이루셨어요. 네. 먼저 소감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8년째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정보 와서는 이제 5년째 한 팀에서 쭉 이제 맡고 있는데, 정말 이제 기뻤고, 우리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나 강동희 선수 이 훌륭한 선수들과 시즌을 재밌게 보낸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종진 감독님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솔직하게. 네. 챔피언 결정전 끝나고 네. 우셨죠? 아니, 살짝 흔들렸는데 네.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이, 방송에서 그죠? 근데 저 생방송 도중에 거의 뭐 그러니까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참았습니다. 울면 참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증인들이기도 하시잖아요. 이 강동희 선수 또 한종진 감독님 오래 봐오셨잖아요. 이 평소에 한종진 감독님의 이 감정선이 한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우승을 이뤘어요. 그 직후의 감정선이 몇이었는지 좀 숫자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인터뷰 때 제가 이제 옆에서 생중계로 이제 실시간으로 있었는데 8.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8.5 8.5는 이상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뭐 5열 수준. 5열 수준이에요. 와, 저 5열인지 몰랐어요. 한종진 감독님은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기까지 사실 감독직 8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백대영 감독님은 정말 빨리 이뤄내셨거든요. 챔피언 결정전 진출 자체가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또 팀원 선수들이 함께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왔다. 그러나 또 우승을 못한 아쉬움은 또 약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내년 시즌으로 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못할 거예요. 저는 뭐 8년 만에 우승했지만 백대현 감독님은 뭐 셀트리온 맞자마자 이렇게 준우승을 했지만 우승은 뭐 아마 평생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 진출도 대단하지만 우승은 또 다른 문제다. 네, 또 다르죠. 두 분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셨잖아요. 워낙 또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더를 짤 때 혹시 좀 파악이 된다거나 예측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모든 감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오더를 고민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개개인의 이제 좀 충실한 오더를 짜느냐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의 뭔가 의중을 파악해서 이렇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뭐 저는 약간 선수들이 좀 편한 쪽으로 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오더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종진 감독님은 오더를 짤 때 이 백대현 감독님과의 친분 이런 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신민준 선수와 신진 선수 솔직하게 안 만나게 하는 게 저의 이제 최대 과제였는데 그래도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장 신민준 선수가 좀 편하게 대구 갈 수 있는 게 어딘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더를 냈는데 3국에 허를 찌르고 백대현 감독님이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사실 오더 공개됐을 때 저는 뜨끔했어요. 아, 뜨끔하셨군요. 진짜 이거는 안 되나? 이번에도 안 되나? 아니 전형한테 본인의 진짜. 팀 선수를 이렇게까지 하시면 지금 약간 이빨 꺾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신민준 선수가. 네. 신민준 선수의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지금 같기도 해요. 심정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이제 저를 이제 최대한 신진 선수 안 붙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이게 저에게 느껴져서 네. 근데 조금은 아쉽기도 했고요. 아, 오히려 아쉬워. 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두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1국에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1, 2차전 때 계속 장고 대국에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기 대국보다는 마지막까지 장고 대국에 나가는 것이 조금 좀 더 승부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좀 예상외 오더를 당하고 저도 뜨끔했습니다. 아니, 사실 네. 저희 팀은요 안정기 선수만 피하자. 신진서 선수가 안정기 선수만 피하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1, 2차전을 다 만났죠. 예, 1, 2차전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3국 때는 사실 신진서 선수에게 그냥 편한 자리 선택해. 그냥 무조건 거기 내보내줄게. 사실 신진서 선수에게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신진서 선수의 선택이 1국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희가 이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시상식이 한국견 대회장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벌써 그림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현장 그림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바둑리그 시상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았던 2019-20 시즌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홈앤 쇼핑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승상을 차지한 신진서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창단 5년 만에 강력의 우승을 차지한 한국 물가동보팀입니다. 트로피와 함께 2억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상 다승상은 신진서 선수가, 그리고 시즌 MVP는 신민준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신민준 선수 바둑리그가 올해가 벌써 6번째 시즌인데 그래도 소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이제 시작할 때 팀 전력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강동윤 사원님하고 한종현 사원님이 이제 팀 분위기를 항상 잘 이끌어 주셔서 올해는 좀 좋은 느낌이 있었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져서 정말 첫 우승을 이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본인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주변 분들께 어떻게 공을 좀 넘기는 건가요? 네, 좀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바로 이게 약간 본 것 같은데. 네, 너무 두 분 다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잘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본심이에요. 그렇죠. 잘해주기만 했다. 자, 우승의 이 공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민준 선수가 올해 또 MVP 수상을 했잖아요. 신민준 MVP 탄생의 1등 공신이 신진서 선수라고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할까요? 신진서 선수 올해 우수상 그리고 다승상 2관왕이 되셨어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공로를 신진서 선수께 돌린다면 좀 가혹할까요? 저번 시즌에 상일이 형한테 또 MVP를 줬고 사실상 네, 올해 또 이렇게 민준이 형한테 MVP를 또 2연속으로 주게 됐는데 약간 아쉽기도 아쉬운데 그래도 이런 우수상, 다승상 받게 돼서 네, 기뻤고 사실 강동윤 선임한테도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 뭐 올해 좋은 팀원과 좋은 팀 만나서 네, 기뻤습니다.
네, 2019-20 시즌의 이 최종전이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선수의 대결이었어요. 저희가 앞서 이 챔피언 결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백대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국은 신진서 선수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마지막 그 최종 오더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신진서 선수를 안정기 선수와 피할 수 있을까? 여기 이지가는 안정기 몇 번 죽이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이게 왜냐면 2국에서 저희가 이기면서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안정희 선수를 만났는데 1대1이 됐으니까 이 3국에서는 일단 신진서 선수가 안정희 선수를 피하면 분위기상 우리가 나쁘지 않다. 네, 그런 계산을 했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에게 그냥 편하게 안정희 선수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럼 1국 나가면 어떨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내보냈죠. 신진서 구단을 피하고 싶었나요? 안정기 선수는? 살짝 뭐 그런. 1국을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요. 일단 1국에 뭐 박하민이 형이나 허용호 사모님이 잘 나올 줄 알았고 민준이 형 만나려고 나간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1국을 나간다고 해서 상일이 형한테 MVP를 주게 됐는데 올해도 제 손으로 이렇게 MVP를 주게 돼서 내년 시즌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에게 또 신민준 선수와의 그 마지막 대국이요. 또 전승이 걸려있는 판이기도 했잖아요. 또 많은 기록이 걸려있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까요?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오더를 봤을 때 약간 전날 편하게 잔 것 치고는 좀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좀 당황을 했고 사실 전날 밤엔 굉장히 편하게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조금 밥을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됐고 그런 게 좀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당시를 보면요, 이 신진서 선수의 기세도 그렇고 또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신진서 선수의 이 승리를 예측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신민준 선수는 이 당일 아침에 오더가 공개됐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3차전 오더를 아침에 받았을 때 오더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너무 중요한 대국이고 좀 오더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일단 1국에 가장 안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럼 끝까지 신민준 선수를 못 믿으신 건가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게 아니라, 저희 이게 같이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국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신민준 선수도 대국을 하게 된다면, 신진 선수가 대국하게 된다면 그래도 2시간짜리 바둑에서 두는 게 가장 좀 편하게 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확률도 제일 없는 것 같고 혹시 만난다고 해도 좀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안정기 선수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됐는데 안정기 선수가 이틀 연속 신진서 선수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그렇다는 거는 바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가 안 만나면 저희는 안정기 선수가 어떤 선수하고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은 있었죠. 사실 챔피언 결정전 2국 끝나고 한종진 감독이 완전 진짜 초긴장 상태였어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실 최정 선수가 이제 옆에 있는데 같이 그때 이제 2국 끝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한종진 감독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 저기 오더 우리는 결정해서 냈으니까 형도 결정해서 냈으면 미리 알려줘. 어차피 바뀔 거 없으니까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선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감독이 불안하구나.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누가 만날까를 이제 선수들이 알고 나면 오히려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못 자도록 그냥 안 알려주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한 감독님 이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이에요? 맞죠? 아니, 부인하시겠어요? 아니 오더를 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 예?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대현님, 백대만도 이미 이제 정해놨으면 좀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던 거고, 저도 이제 내가 초조함을 내비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됐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초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최정 선수 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종준 감독님의 이 초조함이 이 전화상으로도 느껴지시던가요? 아, 네, 지금 그 여러 팀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거셔서 오더를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고는 이걸 전화를 하신 심리가 뭘까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 선수들과 감독님의 초조함이 섞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거는 전화를 해서 제 손해를 보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침에 오더를 봤어요. 이거는 3대0으로 이겼다. 간파했다. 네, 간파했다. 그래서 전화하신 게 역시 좀 손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선수들은 몰랐어요. 선수들은 중요한 건 선수들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최정 선수가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선수들은 아무도 몰랐고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제 약간 그 당시가 초조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냥 해괴망측한 행동을 한 걸로. 근데 아마 제가 알려줬으면요. 네네. 선수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신진서 선수가 전승이잖아요. 네. 그럼 신진서 선수를 누가 만날까? 선수들이 사실 물가정보팀 선수들이 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 잠을 설칠 텐데 알려주면은 그 사람 빼고 나머지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줬죠. 그래서 알려주지 네. 않으셨군요. 네. 미리 알려줬으면 그 아침 밥 편하게 신조 선수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침에 알게 되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차전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지략 싸움에서 백대현 감독님이 살짝 앞섰던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정리를 하시죠, 한종준 우승을 감독님. 했으니까요. 네. 진 걸로. 네네. 네, 많은 감독님들이 오더는 운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긴 오더가 좋은 오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감독님을 원망하는 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또 어려운 상대만 정말 골라서 만났다는 한 선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좀 사실 서운했죠. 예. 어디까지 좀 망가질 모습을 봐야 만족을 하려고 이렇게 방송대국을 뽑았나.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반에서 좀 안 나갔으면 그런 마음도 있고 안 나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필 또 정이랑 또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3번 연속 만나면서 그 전에도 계속 졌었고 그래갖고 팀원들 전체가 말은 안 하지만 약간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겨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팀도 정말 거짓말처럼 올라가서 그날은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이 한 달 반 동안 한 3번 만나서 당황했지 나도 놀랐어 사실.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 내주길 바란다. 송태곤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현장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말 많이 놀랐지? 나도 놀랐어. 좀 최정 선수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처음에 좀 많이 슬퍼 보이셨는데, 그래도, 네, 제가 마지막에 1승을 선물해 드려서, 우승으로 좀 끝맺음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좋은 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날 그 포스코 팀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끝나고 딱 디프리즈 자리에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송태곤 선수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와락 앉더라고요. 약간의 그 취기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정 선수 이번 시즌이 이제 바둑 리거로서 3번째 시즌이었는데요. 네. 첫 시즌에 4승 그리고 2번째 시즌에 2승을 했어요. 이번 시즌에 8승 7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약간 어떤 도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면 이제 진정한 어떤 시험 무대가 이번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정 선수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바둑리거로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또 이번 시즌은 들어갈 때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스스로도 있었고요. 근데 초반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약간 팀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뭐 믿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좀 즐겁게 뒀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 좀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고요. 네, 포스트 시즌 때는 좀 사실 성적이 아쉬워서 팀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좀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울먹울먹하네요. 그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사실 최정 구단이 지금 바둑리그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쭉 함께 계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감독님한테 최정 구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정 선수가 사실 이제 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실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바둑리거로 제가 이제 최정 선수를 뽑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최정 선수를 만나는 선수들이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최정 선수의 실력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최정 선수가 역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둑 두면 된다. 그냥 사실 실력이 부족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근데 실력 발휘를 못하면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아. 그냥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 하면 또 바둑리그부터 여자 바둑리그 그리고 시니어 대 여자 이 챔피언스컵을 통해서 시니어리그까지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3대 리그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사실 시니어 리그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 형식으로 잠깐 한 거라서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여자 리그는 일단 뭔가 인원도 훨씬 적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되게 그 뭔가 어떤 약간 오밀조밀하다고 해야 되나? 그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아기자기한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네. 최정 선수가 가장 애정하는 리그는 어떤 리그일까요? 어렵죠. 이거 어렵죠. 네, 이거 말 잘못하면은 그 팀원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그동안 했던 팀들 다 너무 좋았고요. 이번 시즌도 사실 처음에 딱 팀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 저랑 저 빼고 신진서 선수 말고는 나이 차이가 다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한 7살 이상씩 다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잘 조화롭게 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살짝 했는데 다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실제로 그 같은 팀의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에는 14살 차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삼촌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 조한승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한승 선수가 각오에도 썼잖아요. 정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뭐든 하셨었나요? 어떻게? 네. 쓰실 말이 없어서 저를 좀 이용하신 것 같은데. 네. 조한승 사모님은 사실 그 나이 차이를 별로 안 느껴지게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편안하시고, 그 예전에 그 여자 세계대회 다닐 때 코치님으로도 몇 번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주 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두 해설위원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말씀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저희요? 네. 말이 없었나요? 말이 없으면 출연료 삭감되나요? 출연도 안 나가게 생겼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두 분 분발을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 두 해설위원분들께서 선정을 해주신 이 포스트 시즌 최고의 명국을 만들어주신 분이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떤 바둑을 선정을 해주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과연 이 우변 일대의 백도를 추궁해 갈지 아니면 길을 받아줄지.
왔어요. 왔는데 더 과감하게 왔습니다. 네, 이때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요? 이게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인가요? 여기서요? 이거는 그래도 아니지 않나요? 이호승 선수 노하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정말입니까? 결행합니다. 네, 뭐 오늘 바둑은 이호승 선수 브레이크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수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래프가 갑자기 흑쪽으로 기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물러설 것 같진 않습니다. 이호승 선수도 한술 더 떠서 악수 팩감이라도 그냥 사용하네요. 근데 백은 뭐 이런 데 내려서서 쓸 수도 있었고 한데 지금 게다가 안 받았어요? 지금 이 두 번의 팩감 연타가 작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내려서서 팩감을 사용했다면 백도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흑이 나중에 여기를 따내면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고 반쪽이 뜯기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판단이 꽤나 정확해 보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난전 속에서 강동윤 선수는 더욱더 빛이 납니다. 네, 강동윤 선수 자신의 손으로 오늘 한국물가정보의 팀 승리를 결정을 짓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와 이호승 선수가 만났던 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마지막 5국이었죠. 네. 특히 바둑 내용이 참 신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미없게 하기로 유명한데 워낙 내용이 재밌다 보니까 저희도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막 몰입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인공 강동윤 선수 당시에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요. 솔직히 강동윤 선수가 좀 손을 좀 떠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손을 떠는 건 잘 몰랐고요. 지금 이제 VCR로 다시 보니까 또 패를 해소하는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명구 뽑힐만 하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중요한 승부에서 사실 초반에 이호승 선수에게 좀 크게 당했단 말이죠. 이제 바꿔치기 되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 뭔가 좀 초조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이 판에 너무나도 그 큰 중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호승 선수 스타일을 제가 처음 겪어봤는데 제가 두자마자 0.1초 만에 이제 상대 인공지능이 마치 착수하듯이 이렇게 컴퓨터랑 두는 느낌으로 제가 제한 시간을 사용할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약간 후퇴하는 쪽으로만 계속 수익을 했던 것 같아서 좀 기세에 밀렸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 5국에서 만났잖아요. 강동윤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이 매치가 딱 성사가 됐을 때 두 분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종진 감독님. 뭐 이겼다고 생각했죠. 이겼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이겼다고 생각했고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신진 선수 왜죠? 뒤를 돌아봤어요. 강동윤 선수가 워낙 역전승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후반에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기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제 이기겠네, 이렇게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정진 감독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진서 선수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거든요. 왜 뒤돌아보신 거예요? 그때 4국에서 하민이 형이랑 조한승 사원님이 대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종진 감독님께서 너무 초조해하셔서 지켜본 제가 조금 그럴 정도로 너무 초조하셨고, 또 그 판에서 저희 팀이 이제 조한승 사원님께서 이겼을 때 또 너무 초조해하셔서 사실 잘 저렇게까지 초조하시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호승 선수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대활약을 했잖아요. 백대영 감독님께서는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호승 선수가 이번에 성난항소라는 별명이 또 새로 생겼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호승 선수의 특징이 심장이 강합니다.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위축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약점은 뭐냐면 신예 기사들과 좀 센 기사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약 50% 정도 승률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정감은 좀 없지만 확실하게 또 이제 그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호승 선수의 강점이 아닌가. 이호승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자,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결산 스페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대한 폐막식 대신 오늘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혹시 출연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일단 바둑 기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둑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좀 더 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뭐 팬분들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네, 할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네, 일단 이런 방송은 처음인데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예. 네, 지나고 나면 이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네, 이런 방송에 많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 약속하셨어요. 신진 선수도 신민준 선수도 이제 캐스팅이 들어가면 이런 방송에 많이 그렇죠. 나오겠다. 이 밥상만 차려주면 먹을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정 선수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사실 팬분들이 그냥 바둑 중계하시는 건 많이 보셔도 이런 속사정 같은 거를 잘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뭔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좀 소통이 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좀 재밌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또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지 몰랐는데 앞으로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을 빼시네요. 그 시청자가 아니라 출연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이제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양보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자, 2019-20 시즌은 끝났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갈라쇼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경기인지 두 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그 대회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이제 바둑리그를 대표하는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5대5로 팀전으로 하고요. 농심배 방식으로 연승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팀은 한종진 감독님께서 팀을 맡고 한 팀은 백대영 감독님이 팀을 맡아서 연승전 방식으로 바둑 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희성 해설은 혹시 이 연승전을 볼 때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그 감독님이 두 분이 이제 팀을 맡게 되시잖아요. 네. 일단 추첨에서부터 과연 신지서 구단은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 팀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취지가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는 뜻에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진짜 뭐 전 세계고 뭐 한국이고 뭐 국민들이고 이제 바둑계 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이 탑기사들이 10명이 이것을 동참해서 이 좋은 취지에 이제 둔다는 것이 좀 굉장히 뜻깊을 것 같고요. 이 10명의 기사들은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거의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대국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대국계를 좀처럼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바둑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감독님이 이 갈라쇼에 또 감독까지도 맡게 되셨잖아요. 각오도 궁금하고요. 이 옆에 앉아있는 선수들 혹시 뽑으실 예정이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백대영 감독님. 네, 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뭐 신진서 선수 또 최정 선수도 나오는데 제가 뭐 뽑을 수 있다면 사실 둘 다 뽑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또 한종진 감독의 또 선택도 있으니까. 한종진 감독님 만약에 그 첫 번째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민준 구단으로 그대로 신진서. 정말요? 신민준 선수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나요? 진짜죠? 네? 진짜죠? 신진서 선수. 저는 그냥 관전하는 제 3자 입장에서 백대영 감독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이 어떤 하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최정 선수와 신진서 선수를 일부러 보유를 안 하고 나서 인터뷰로 이렇게 디스하는 것도 참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애정이 담겨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디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 농담이에요. 감독님,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한 명만요? 한 명만. 그 선택이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죠?
아, 저는 둘 다 선택하고 싶은데. 이러고 이제 처음으로 뽑을 때 신민준 선수 뽑으면 이제 재밌죠. 반전이죠.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KB리그 올스타 연승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보내주신 이 바둑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대본이 거의 아까 오프닝 한 7줄을 외워서